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 김P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월세부자 프로젝트는 부동산 전반에 통용되는 것으로 부동산 재테크 시에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놓을지 대출을 받을지 말지 이러한 고민거리를 줄여드릴 수 있는 투자 지침서 같은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목차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임대의 종류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임대 방식에 따른 투자 사례 비교, 임대 방식에 따른 실투자금 및 수익률의 관계, 대출 시 비대출 시 투자 수익 비교 해드릴 거고요. 핵심 총 정리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부동산 비밀노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임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전세하고 월세를 많이 아실 거예요. 좀 세분화하게 되면은 반전세와 단기 임대가 추가됩니다. 이 네 가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시면 제가 빨리 감기 한 이유는 부동산은 사전적 의미보다 시장에서 그 말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할 때는 사전적으로 공부하시고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시장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를 아셔야겠습니다. 반전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증금을 건넨 후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 전세라는 뜻과 전세와 월세를 합친 말로 오른 전세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뜻이 참 이상하죠. 시장에서는 그냥 보증금의 비율 정도에 따라 반전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또 제게 이러더라고요. 반월세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차분히 반전세의 말장난이 반월세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차분했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네 가지 임대 방식에 따른 투자금, 수익률의 관계,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실제 임대 사례인데요. 분양가 3억 2천만 원이었던 부동산의 임대 가격을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한 호실에서 이렇게 임대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행했던 32세대 투룸 건물에 제각각 임대가 나간 것으로 시간 보정이나 면적 보정을 안 해도 되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3억 2천만 원 분양가였던 매물에 전세는 2억 7천만 원이 나갔고요. 반전세는 1억에 85만 원, 월세는 보증금 3천에 120만 원, 단기 임대 시에는 보증금 180만 원에 월차임 180만 원 임대가 맞춰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식이 성립되죠. 예전에는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환산하게 되면 10만 원이다. 한때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이 공식은 이미 성립이 안 되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5만 원에서 6만 원 수준으로 환산되고 있고요.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자료는 5만 원으로 환산하니까 단기 임대를 제외하고 모두 보증금 2억 7천만 원이 되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이니까 그대로 2억 7천만 원. 그리고 반전세는 월세가 85만 원. 아까 전에 5만 원이 요즘에 5, 6만 원으로 환산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는 5만 원으로 환산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 나와라 뿅. 네, 나왔네요. 월세가 85만 원이라고 했죠. 월세 85만 원. 여기 5만 원이 나누기 5만 원 하면은 5만 원이 17개 들었네요. 그러면은 5만 원당 1000만 원으로 환산되고 있으니까 곱하기 1000. 그다음에 보증금이 1억이라고 했죠. 보증금 1억 더하면 2억 7천. 네, 환산 보증금 2억 7천이 됐죠. 그리고 월세도 마찬가지로 120만 원을 환산하면 보증금이 2억 4천이에요. 거기에 보증금 3천만 원을 더하니 2억 7천만 원이 되네요. 물론 모든 매물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지만 이 수준에서 보증금이 환산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환산은 지역마다 상이하고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엔 단기 임대도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단기 임대 아까 뜻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단기 임대 보증금이 없거나 일반 월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대, 보통 3개월을 기본 임대 기간으로 정함. 깔세와 비슷. 깔세라는 말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깔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증금이 0만원 혹은 180만원. 이 매물은 실제로 180만원에 180만원 받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없다 치고 180만원을 환산 보증금으로 환원해 보겠습니다. 다시 계산기. 네, 180만원이면은 나누기 5 하면은 36개나 있네요. 5만원이 곱하기 1000. 환산 보증금을 하니까 아까는 다들 2억 7천만원이었는데 무려 3억 6천이나 되죠. 뭔가 이득 본 느낌이죠. 이게 바로 시장법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높은 법, 헌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위에 떼법이 있어요. 떼 쓰면 이기는 법. 부동산에도 여러가지 법이 존재하지만 시장법을 아셔야 이깁니다. 그렇다고 모두 단기 임대로만 놓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단기 임대는 지역 선정, 면적, 관리 옵션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기 임대는 월세부자 프로젝트 2에서 집중 다루도록 하고요. 임대 계약 시 계약 기간은 단기 임대, 월세, 반전세, 전세 순으로 길어지게 되고 연장 계약이나 중도 퇴실의 경우가 아니면 거의 지금 보시는 표안에서 계약 기간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는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단기 임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뭔 개소리야? 나중에 제가 단기 임대차 계약서로 서식을 보여드릴 텐데요. 단기 임대차 계약서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 특약으로 금지시킬 수 없는 조항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단기 임대 계약에서 전세로 갈수록 보증금이 높겠죠. 이거 패스할게요. 다시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집중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재생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조회수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실거주 아닌 이상 임대를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가, 사무실이라면 99% 월세를 놓겠지만 주거용이라면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임대 방식에 따라 실투자금을 아까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경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 시에는 실투자금 5천만원이 되겠죠. 분양가 마이너스 전세금 하면 실투자금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반전세 시에는 투자금 2억 2천, 월세 시에는 2억 9천, 단기 임대 시에는 보증금이 없다고 치고 분양가 그대로 다 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다음 보실게요. 이번에는 대출 활용 시 실투자 금액이에요. 대출의 전제 조건은 임대 보증 금액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의 60%가 나오게 책정했습니다. 전세 시에는 대출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매매가의 60% 넘는 금액이 보증금으로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금도 똑같이 5천. 반전세 시에는 보증금이 1억 있고요. 분양가 3억 2천에 60%는 1억 9,200만원이 되니까 대출은 보증금 1억을 제외하면 9,200만원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보면은 실투자 금액이 1억 2,800이 되네요. 월세와 단기 임대도 이런 식으로 하면 모두 1억 2,800이 나오네요. 선순위로 임차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나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조건 하에서 다음 화면 보시면 투자금 비교하고 간단히 넘어갈게요. 임대에 따른 투자금 관계도 살펴보시면은 투자금액은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 단기 임대식으로 높겠고요. 대출을 활용할 시에도 반전세, 월세, 단기 임대가 비슷하지만 지금 이 관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하는 것들을 아셔야만 자기 부동산을 최유효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첫 강의라 쉽게 가려고 했는데 숫자가 많이 나와서 죄송하고요. 지금 대출 이자는 3.8%로 계산했고 현재 3.8% 전후하고 있을 겁니다.
전세 수익률은 물음표로 해놨어요. 제가 물음표로 한 이유는 다음 강의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0%라고 일단은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반전세 시는 대출 안 받았을 경우 4.63%, 받았을 경우 5.24%. 이 계산하는 거는 총 적립표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지금 쭉 읽어드릴게요. 월세 시에 대출 안 받았을 경우 4.96%, 받았을 경우 6.44%, 그리고 단기 임대 시에 대출 받았을 경우 6.75, 안 받았을 경우 6.75, 받았을 경우가 11.17%나 되네요. 대박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발견하신 분들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나오네요. 놀라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레이저 포인트를 놓고 얘기할게요. 보증금이 적을수록 단기 임대가 보증금 제일 적죠. 수익률이 높고 대출 금액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거 발견하셨어야 합니다. 이 말은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대출을 적극 활용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대출을 풀로 받으면 월세 받는 거에 자기 돈까지 이자로 더 내셔야 합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도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에서 대출을 활용할 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난 대출 죽어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도 부동산 하니까 대출을 활용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 아니면은 대출 안 받을 성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이해는 가지만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수익형 부동산에서만큼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대출을 받거나 안 받거나 수익률은 전세, 반전세, 월세, 단기 임대 순으로 높다는 거 아셨죠? 수익형 부동산에서. 하지만 같은 돈으로 투자했을 경우 전세가 수익률이 높을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매매 시 차익분을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생기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룰 거고요. 제 채널을 계속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짜잔! 보증금과 임대기간은 통상적으로 단기 임대에서 전세로 갈수록 높으며 투자금과 수익률은 전세에서 단기 임대로 갈수록 높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수익률과 수익은 다릅니다. 어느 여사님께서 강남구에 3억짜리 물건이 월세 3천에 110만원 나오고 동대문구에 2억 4천짜리 매물이 3천에 95만원 나온다고 자기는 수익률 좋은 강남에 투자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군데 계산하면 동대문구 물건이 수익률이 더 좋아요. 수익률은 언제나 자기 자본이 동반되어야 하고 수익은 그냥 돈 개념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사님이 이해를 하지 못하시길래 돈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잘 보세요. 12억이란 돈이 있습니다. 강남에 3억짜리 매물 내채할 수가 있죠. 12억이니까 3, 4, 12. 그러면은 뭐 대출 안 받았다고 가정하고 내게 하면은 아까 그 매물 월세 440만원이 확보되네요. 동대문구 매물은 12억이란 돈으로 5채 할 수가 있습니다. 2억 4천 곱하기 5 하면은 12억이 나와요. 그럼 월세가 475만원이 되죠. 이렇게만 비교해도 동대문구 매물이 수익률이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보증금을 제외한 실투자금을 계산해보면 강남 아까 전에 총 매매가 12억이었죠. 거기에 내채했으니까 보증금 3천씩 들어있으면 1억 2천을 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대문구는 5채 했으니까 보증금이 1억 5천이 되겠죠. 그럼 강남 투자금액 10억 8천으로 440만원 월세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동대문구 투자금액 10억 5천으로 475만원 수익을 낸 것이죠. 여러분,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것을 느낌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다음 화면에는 오늘 강의 내용 전부가 함축되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린 표인데요. 자, 오늘 강의 대부분 좀 이해가 가셨다, 부동산의 그래도 수익률 계산이랑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줄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글씨만 보시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럼 밑에 작은 글씨로 제가 다
계산법까지 써놨어요. 이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계산에 필요한 지금 전제 조건 있죠? 아까 수수료가 아니라 이율, 그리고 매매 금액, 전세, 가정, 계산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오늘 첫 강의라서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길어진 김에 부동산 비밀노트 컨셉이나 앞으로의 방향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부동산 비밀노트, 저는 김PD고요 2009년부터 부동산을 시작해서 임대차, 분양, 건축, 시행, 세미나, 경제방송 분야까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3룸을 홍대역 앞에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장에 맞지가 않아요. 그 건축주는 주변 세입자를 고려하지도 않고 집다운 집을 건축하려 했겠죠. 그 건축주가 임대차 해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다운 집과 홍대니까 분양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이겠죠. 투자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어디에 투자할지 부동산 재테크 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재테크 할 때 거주할 거 아니면 주변 주된 세입자의 눈으로 매물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유효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집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 100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첫 강의 코너는 부동산 월세부자 프로젝트고요. 앞으로 100가지 이상 팁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또한 제가 한 가지 더 진행할 코너는 김PD의 비밀노트로 월세부자 프로젝트가 임대에 관한 팁이었다면 이번엔 매매에 관련된 재테크 팁을 알려드리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한다고 하면 솔직히 이미지도 좋지 않고 강의가 호감이 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을 진실된 강의로 최대한 커버하고 부동산에 대한 이미지도 바꿔보려고 한번 노력해 볼게요. 부동산이 살아가는데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젊으신 분들, 부동산에 젊어서부터 관심 가지면 월급은 부수입이 되고 월세가 주수입이 될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으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중개 수수료로 버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부동산에 투자해서 버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보를 얻기 위해 스스로 부동산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부동산을 했더니 스스로 정보를 얻어서 부자가 됐겠거나. 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고 부동산 차리라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가 되라는 의미겠죠. 오늘 강의 자료 받고 싶으신 분은 간단한 댓글과 함께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중간중간 체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김PD 월세부자 프로젝트 2편은 단기 임대 200% 활용법으로 준비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를 지금 안 해드렸네요. 자, 부동산 공부는 이론으로, 재테크는 시장으로. 정말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 적극 활용.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는 더 설명 안 드릴게요. 투자 목적에 맞게 임대를 활용. 전세를 놓지 월세를 놓지 다 대입하면은 나옵니다. 네 번째, 대출 시 비대출 시 수익률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 느낌으로 수익률 판단하지 마세요. 대입하세요. 그럼 답 나옵니다. 여섯 번째, 단기 임대 특수성 알아두기. 이거는 오늘 지금 제가 짧게 말했는데요. 다 단기 임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단기 임대 놓는 거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 여기 단기 임대 200% 활용하기 있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매주 금토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있고요. 궁금하신 점 02533-4000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눌러주시면은 빠르게 다음 영상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도 인사해야지.